파트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90년대 후반에 들어 일본인 어부들이 울릉도 방면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1903년에는 나카이 요자부로가 다케시마에 사람을 파견해 강치자비를 했으나 이듬해 나카이가 다케시마로 건너갔을 때에는 강치자비를 하는 사람이 많아 남획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카이는 남획으로 강치가 멸종되는 사태를 우려해 강치 포획 제한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카이는 1904년 고기잡이 시기가 지나자 자원 보존을 포함한 사업 계획을 세워 다케시마 대여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상경했습니다. 먼저 나카이는 농상무성 수산국의 오키섬 출신 직원인 후지타 간타루의 소개로 수산국장인 마키 나오마사를 만났습니다. 마키 국장은 나카이에게 량코섬의 소속을 확인하라고 조언했고 나카이는 이어서 해군 수로 부장인 기모스키 가네유키를 만났습니다. 실은 나카이는 알지 못했으나 량코섬은 에도시마의 마스시마라 불렸으며 일본은 늦어도 17세기 중반까지는 영유권을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기모스키 부장은 조선인이 이 섬을 운영한 흔적은 없는 한편 일본인이 이미 이 섬의 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이상 당연히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따라 나카이는 용기를 내 량코섬의 대여 청원을 일본 정부 주요 장관들에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여 청원 설명서에는 남획 상황과 영향, 자원 보호와 강치자비 관리를 위한 시책에 관한 제안과 함께 강치의 상륙 장소와 어업인 숙소, 선착장 위치가 적힌 약도가 첨부되었습니다. 나카이는 바로 내무성에 가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량코섬에 관해 내무성 당국자는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외교상 편입할 시기가 아니라고 해 청원이 각하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카이는 포기하지 않고 동양인 귀족원 의원 쿠아타 구마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쿠아타는 외무성 정무국장인 야마자 엔지로에게 서한을 보내 나카이를 소개했습니다. 야마자 국장은 나카이의 설명을 듣고 외교상의 일은 다른 부처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며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시국상으로나 편입은 크게 이익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카이는 구아타와 동행해 내무성을 찾아 내무성 담당자인 이노우에 서기관을 만나 사정을 설명하여 마침내 내무성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1904년 10월 15일 내무차관이 외무차관 앞으로 나카이의 청원에 관해 의견을 묻자 외무성은 10월 24일자로 이견이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내무성은 시마네현의 의견을 문의하고 이에 대해 시마네현은 오키섬 도청의 량코섬을 오키토시 소관으로 하는 문제와 섬의 명칭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오키섬 도청은 소관에 대해 승낙하고 명칭도 검토했습니다. 예로부터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불러왔으나 에도 시대 말기부터 메이지 초기에 걸쳐 잘못된 측량으로 서양 지도와 해도에 두 개의 울릉도가 그려진 시기가 있었고 그 결과 이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는 울릉도를 마스시마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키섬 도청은 원래 다케시마, 마스시마 두 섬이 있었고 울릉도가 현재 해도상 마스시마임이 분명하므로 다케시마가 적절하다고 11월 30일자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듬해 1905년 1월 28일 섬의 명칭을 다케시마로 정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토시 소관으로 할 것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2월 22일에는 시마네현 지사가 이를 고시하고 오키섬 도청에 훈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17세기에 일본의 영유권이 확립된 다케시마는 이런 경위로 시마네현에 소속하게 되고, 일본은 근대 국제법상으로도 더욱 명확히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나카이 등은 시마네현에서 허가를 받아 다케시마에서 강치잡이 등을 했습니다. 나카이는 만년인 1929년 시마네현 사이고 정장에 취임해 1932년까지 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1934년 70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경위는 나카이가 시마네현에 제출한 자신의 이력서와 나카이 등이 설립한 다케시마 어렵합자회사의 사업 경영 개요, 그리고 나카이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서적 등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파트 3에서는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